안녕하세요. 지혜스쿨입니다. 오늘도 어르신 여러분의 지혜로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신 적 말입니다. 혹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서 서운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정겹게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하고 겨우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하시더군요. 부산에 계신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회장을 맡은 분이 처음에는 다정하고 좋았는데 회장이 되고 나니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고 다른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정말 마음 아프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신호만 기억하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에는 더욱 중요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옷차림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옷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옷 스타일은 놀랍도록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으로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당에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단순히 밝은 색깔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에는 간소하게 입다가 돈 많은 친구를 만날 때만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분은 상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이영희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평소에는 아주 수수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부잣집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백화점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돈 문제로 이웃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옷차림을 관찰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소 스타일이 일관적인가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나요? 특정 상황에서만 신경 쓰는 건 아닌가요? 패션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분의 옷차림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왜 그런 옷을 선택했을까? 언제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지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하셨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단어 선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성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말버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 가보면 이런 분들 꼭 계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손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어. 근데 내가 할 때는 더 대단했지.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교수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남의 말을 자꾸 끊는 사람입니다.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끼어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요.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우위의 관계를 드러내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자주 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는 뭐 별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겸손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장난이잖아. 기분 나빴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은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농담 속에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쾌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명숙 할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항상 너는 늙어 보여. 요즘 왜 그렇게 꾸미고 다녀?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점점 상처가 되더니 결국 그 친구와 멀어지셨다고 하더군요. 말버릇을 보면 사람의 본심이 보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지 진짜 겸손한지 농담을 핑계로 무례한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도구로 쓰려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내용만 듣지 마시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의 태도 변화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펠립 짐바르도 교수가 진행한 감옥 실험입니다.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가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을 모욕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단순한 역할극이었는데도 작은 권력을 주자 본성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당에서 회장을 맡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셨는데 회장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고 다른 어르신들의 사소한 실수도 크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모르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들은 힘이 없어서 착한 척했던 겁니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더 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식 덕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말투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눴는데
이제는 사람을 가려 만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약 32%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김영호 할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박한 식당에서 만나 막걸리 한잔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하고 가끔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작은 권한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돈은 내가 관리하니까 내 말 들어야 해. 회비 안 내면 모임 못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심리학자 디 킨슬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직급이 올라갔을 때 어떤지, 돈이 많아졌을 때 어떤지,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어떤지 말입니다. 사람은 평범할 때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면 본성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작은 우위에 섰을 때 더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더 거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신뢰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한 번 한 말은 지켜야지 이렇게 배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 약속을 3회 이상 취소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68%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꼭 보자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당일에 연락이 옵니다. 아,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편한 것을 우선시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3세 박동철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오랜 친구가 병원 검사 받으러 갈 때 동행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한데 손주 봐줘야 해서 못 가겠어. 할 수 없이 혼자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등산을 갔더랍니다. 정말 서운하셨겠죠. 둘째,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입니다. 나 다음 주 수요일 약속 있어 해놓고 다른 사람과도 같은 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고 한쪽 약속을 취소합니다.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우선순위로 계산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중 약속을 잡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놔. 이렇게 말해놓고는 막상 만나려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대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계속 실망시킬 겁니다. 말로만 잘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미선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계모임 회비를 맡아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 정리해서 다음 달에 보고할게. 이렇게 말해놓고는 계속 미루더랍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나도록 정산을 안 해서 모임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지,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잘 관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경쟁심을 숨기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친구나 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약 41%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축하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말이 바뀝니다. 솔직히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애들 오래 못 가.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둘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비꼬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 잘 나가네?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말을 괜히 던집니다. 직접적인 악행은 없지만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 그래도 아직 갈 길 멀지. 너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립니다. 타인의 행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너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며? 이렇게 물어보고는 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 나도 갈 수 있었는데?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나도 됐겠지.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1세 송기남 할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기쁜 마음에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아들도 원래 의대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축하는커녕 자기 자식 이야기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서운하셨겠죠?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도 점점 기운이 빠질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깎아내립니다. 남이 잘 되면 비꼬거나 조롱합니다. 타인의 성과를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도 결국 표적이 될 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합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올라갈 때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울산에 사시는 74세 한영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좋게 나왔다고 기뻐하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이 들면 갑자기 나빠지는 거야.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축하는커녕 불안하게 만드는 말만 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옷차림을 보세요.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는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지 관찰하세요. 둘째, 말버릇을 들어보세요. 자기 자랑만 하는지, 남의 말을 끊는지, 무례한 농담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세요. 셋째,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직급이 올라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넷째,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쉽게 취소하는지, 이중으로 잡는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타인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질투하고 깎아내리는지 파악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는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도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거만해지지는 않았나요? 나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품이 있는 모습,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너그러운 마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 이런 모습들이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질투심이 적은 어르신들이 삶의 만족도가 평균 43%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도 37% 낮았다고 합니다. 건강 수치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6세 강철민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0년 넘게 살아보니 결국 사람이 재산이더라고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어요.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하니까
좋은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 이 신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옷차림은 어떤가요? 말버릇은 어떤가요? 권력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약속을 지키나요? 타인의 성공을 축하해 주나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두 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 가지 신호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 옷차림은 화려하지만 말버릇은 좋고 약속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밝은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도 계산적이고 말버릇도 좋지 않고 약속도 잘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직관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그 직관을 확인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세요.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지혜스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더 조심해야 할 건강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혜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